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일탈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아마 지금부터 저녁이 기다려지게 되실 겁니다. 자, 성공 투자를 위한 그 첫 번째 스텝, 상한가 스쿨의 문 오늘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황윤기입니다. 네, 새롭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들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1월이 중반이 지나갔는데도 이 3주째 이어지는 약세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시장이 터널을 지나기 전에 그리고 새벽에 동을 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걸 말이죠. 저희는요, 여러분들이 터널을 다 지나기 전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급등주를 미리 알려주는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또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내고 네. 또 오늘 기분 좋게 또 월요일에 방송에 나오게 됐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전문가님 기분 좋게 저희가 시작은 했는데요. 네. 시장이 월요일인데 아직까지 좀 힘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저는 조금 안 좋아졌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코스닥 시장도 2거래일 연속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 시장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평이 많은데요. 우리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긴 합니다. 다만 시장만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려운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여전히 하락 추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의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그 다음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아니면 트렌드에 이제 잘 맞춰서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선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락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제 출연을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골라드렸었던 로봇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시원하고 빠른 그런 수익들을 좀 챙겨드렸었죠. 지수가 요즘에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은 좀 혼조세를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슈가 강한 종목들한테 수급들이 좀 많이 쏠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보다는 일단은 개별 종목과 그 다음에 개별 테마들 이런 쪽에다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굳이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시장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즘 시장 분위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개장하기 전에 그 다음에 주말에 나왔던 뉴스들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호재성 내용들과 그 다음에 악재성 내용들이 좀 공존을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CPI 발표 이후에 이번에 또 PPI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 PPI 발표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게 나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가격이 높지가 않았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해석론으로 봤었을 때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을 조금은 더 좀 올려놓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이고, CPI 발표가 나왔었을 때는 70%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PPI 발표 이후에는 80% 이상으로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너무 빠른 랠리들이 나왔었고, 1월 달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눌러주는 그런 좀 조정 추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악재성 내용들이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죠. 중동 쪽에서 나온다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이제 대만 대선에서는 이제 친미 쪽 인사가 좀 당선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미국이랑 중국이랑 갈등이 좀 더 심해질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 쪽의 지정학 리스크도 그렇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겪고 있는 그런 갈등, 경제적 갈등,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처음 노출이 되는 그런 악재성 내용들은 아니죠. 시장은 계속해서 좀 덤덤하게 받아들일 것이고, 오늘은 실제로 미국과 중국 관련된 반사익 수혜주들이 반응조차 하지 않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은 이번 주는 하방 구간이 좀 열려 있으니까 다음 주에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밀렸지만 아직은 이제 화수목금 많은 그 거래일들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죠. 차트를 보면서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최근에 하락 추세가 연속적으로 좀 이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들이 됐습니다. 물론 차트 하나만 가지고 지수의 방향을 전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좀 기술적인 주요 구간에 굉장히 솔직하게 대응을 하고 반응을 했었던 경우들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 수준이 마감이 됐고 과거에 넘지 못했었던 저항벽 매물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뭐 이평선으로 저항이 막혔었던 구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12월 달에는 돌파가 됐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지지력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일이라든가 모레만 여기만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서 투자자들의 이제 뭐 악재 해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좀 기술적인 투자 심리들이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 뭐 조정 구간들이 깊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빠진 수치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은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지수의 왜곡은 제법 좀 있는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주요 구간에 있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충분히 투자 심리가 돌려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좀 빠르게 또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주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저는 일단은 기술적인 지지 구간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만약에 지수가 여기에서 뭐 좀 주춤한다라던가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들은 지금 수급을 더 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솔루션 드렸던 것처럼 잘 보고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내는 데는 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계속해서 시장의 트렌드와 이슈 그다음에 수급 쏠림 종목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종목과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히트를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에 같이 따라하셔서 히트할 종목들까지 오늘 강의에 녹여서 잘 준비를 했으니까 차분하게 잘 따라오시고 지금은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들에 집중을 하고 씨를 뿌려놓기 굉장히 좀 좋은 시기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이 즐길 수도 있는 하락장이다라는 말이 가장 인상이 깊거든요. 네. 저희 시장보다는 개별 테마에 집중하라고 하셨으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세가 더 짙었지만 이 안에서 튀는 종목들 또 오늘 시장에 꼭 존재를 했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잘 나가고 엄청 급등이 나왔던 뭐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네. 오늘 시장에 좀 아쉬웠던 그다음에 시장을 좀 하락하게 만들었었던 그 주 원인이 됐었던 종목도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뭐 3%가량 하방으로 좀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뭐 이와 더불어서 뭐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도 힘이 없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맞춰서 코스닥 지수도 힘을 좀 잘 못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어닝 쇼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깜짝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고 투자자 그 컨센서스들이 이제 이 정도의 실적이 잘 안 나와도 한 요 정도는 나올 것 같아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하회하고 잘 안 나왔을 때는 이제 어닝 쇼크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부정적인 단어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4분기 어닝 쇼크 이슈를 뭐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이 되고 노출이 되면서 오늘 좀 아쉬운 추세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장에서 과거처럼 관심을 잘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왔었던 그 시즌보다도 주가의 상승률이 더 높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과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기대감들이 어우러져서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로 주가가 움직이지만 저는 기대감 측면이 약간 좀 근거가 부족한 기대감 측면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실적 기대감들을 2차 전지 종목들한테도 많이 좀 보고 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실적으로 부각을 받기에는 지금은 좀 아쉬운 시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트를 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하락 추세를 보이고 뭐 마이너스 3% 이상의 뭐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지금 오늘 추세가 하락했었던 이 위치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지지점이 나왔었던 매물대, 그 다음에 빠지려고 했지만 방어가 나왔었던 지지 구간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보여줬었던 지지 구간들을 이탈을 해버렸어요. 거래량도 제법 좀 늘어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추세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안에 이거를 빠르게 좀 들어 올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좀 무거워질 가능성들이 충분히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2차 전지에서 트렌드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사실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에 이제 투자자들이 더 열광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사이에 뭐 이제 뭐 CES 2024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로봇주라던가 이런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들이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만 가지고 과거에 뭐 이슈로만 가지고 움직였었던 부분들에 비해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관심을 좀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죠. 시장의 먹거리야 볼거리가 좀 많이 늘어났다는 관점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지수의 하락을 좀 2차 전지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지수의 하락 견인을 좀 주도하는 그런 섹터가 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지수가 뭐 이런 종목들이 더 빠지면서 무거워진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제 눈을 돌리고 수급이 쏠리고 오히려 위쪽으로 상승하는 테마와 재료 종목들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시장의 지금 현 상황과 LG엔솔이 하방으로 저점을 깼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쪽에다가 눈을 돌려야 되는 확실한 근거와 이유를 좀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LG엔솔은 뭐 상승의 특징주는 아니었지만 이 하락으로 추세가 빠지는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가 시선을 돌려야 되는지, 다른 종목을 왜 먼저 봐야 되는지 확실한 좀 근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 뭐 다른 종목들 통해서 우리가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특징주라고 해서 그날 급등한 종목만 짚어주실 우리 전문가님이 아니시네요. 자, 요즘에 2차 전지 많이 부진합니다. 오늘 3.27% 하락률 보인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해 주셨고요. 작년에는 2차 전지가 정말 주인공이었는데 올해 네. 연말부터 좀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다른 테마 그리고 다른 종목군에 눈을 좀 돌리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또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종목대로 저희가 한번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우리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다음 종목으로는 로봇 테마에서 종목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네. 슈림 로봇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시가총액도 낮은 종목이고 흔히 말하는 약간 뭐 잡주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슈림 로봇이 장중에 시장과 역행하면서 좋은 그림과 바닥에서 이제 상승 흐름들이 나왔어요. 근데 슈림 로봇은 지금 환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테마의 분위기는 확실히 좀 계속해서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 통해서 로봇주들에 대한 이슈를 잡아드렸고 거기서 이제 추천주를 또 골라드렸죠. 스맥이라는 종목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란톡에도 들어오셨던 분들께는 로보로보라는 종목도 잡아드렸는데 뭐 한 1거래일, 2거래일 만에 10% 이상 두 자리 수익률을 제가 정확하게 좀 잡아드리고 매도 사인들도 안내를 해드렸죠. 근데 그렇게 이제 흐름들이 지나가면서 로봇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다 보니까 비록 가벼운 종목이고 환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슈림 로봇한테도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CES 2024에서 삼성전자의 부회장이라던가 LG 쪽에서도 이제 앞으로 로봇 투자에 대한 뭐 중요성이라던가 뭐 미래 방향 계획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고 로봇주들한테는 모멘텀이 부족했는데 그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죠. 정부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뒤에서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새로 나온 먹거리로 뭐 6G라던가 로봇주라던가 이쪽에서는 테마 쪽에서 순환매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뭐 덜 오른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지번 한번 제시해드렸던 뭐 로보로보도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더 좋은 구간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LG 관련된 로봇주들이 튈 때 반응이 조금 약했었던 약간 후발주자인 TPC라는 종목도 저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기 순환매를 좀 노리면서 같이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그 매매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노란톡에서 또 좋은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도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과 항상 역행하는 종목들은 있고 우리는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잘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CES 2024 일정은 끝났지만 이 로봇주에 대한 열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봇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고요. 삼성과 LG가 이번에 행사에서 로봇주 정말 많이 내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로봇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휴림 로봇, 로보티즈 큰 상승률 보여줬고요. 특히 휴림 로봇 말씀 주신 대로 오늘 5.54% 상승하면서 주가 형성했는데요. 두 번째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듣고 넘어가 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마지막
마지막 종목이 항상 굉장히 네. 좀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을 마지막으로 갖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기대가 네. 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도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뭐 우리가 이제 막 밥을 먹다가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네. 마지막 한 입을 위해 또 아껴놓기도 하고 네. 뭐 그러잖아요. 맞아, 마지막 저도 숟갈에 그래요. 이렇게 집어넣는 네. 좀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항상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뭐 테마 종목들을 가장 마지막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오늘은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마지막 특징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뭐 앞서서 이렇게 좀 스포를 살짝 드렸습니다. 지금은 테마 쪽, 재료주 쪽에서는 제 생각엔 로봇주와 그 다음에 새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통신장비 6G 관련된 종목들이 둘이 이제 뭐 순환 랠리를 티키타카로 주고받으면서 좀 급등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에이스테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에이스테크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좀 부실한 그런 기업인데 그래서 테마성으로 더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로봇주가 CES 행사에서 부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6G 관련된 종목들은 CES가 아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좀 개별적인 뭐 행동과 그 다음에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포착이 돼가지고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에이스테크의 바닥에서 보여진 상한가는 굉장히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스테크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자 이런 느낌이 아닌데 에이스테크가 보여준 이 테마의 힘은 오늘 시장에서 모든 수급 쏠림 현상들을 같이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는 테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뒤에서 강의를 통해서 좀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부터 집중을 하셔서 우리가 왜 통신장비 종목들을 위 에이스테크의 상한가를 왜 눈여겨봐야 되고 오늘의 특징주로 왜 우리가 챙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통신장비 종목들의 순환매가 임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냈던 것처럼 이번 주에 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요 세터와 요 테마,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히든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을 넘어서 상한가까지 터치한 에이스테크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통신 장비 기업 브랜드 평판 1위도 차지를 했죠. 확실히 요즘에 6G 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급등 나온 종목이고요. 과연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다 왔습니다. 네, 수업 내용은 더욱더 방대하고 이 무료 방송 내용은 조금 더 특별하다라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뜨죠.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노란톡 채널도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자응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이 노란톡 버튼도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수업 준비를 마치셨다라고 합니다. 밑줄 짝짝, 대스코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강사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월요일이 왔습니다. 월요일은 힘이 좀 잘 안 나는 날이죠. 이제 월요병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1시간 동안 집중하셔서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이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또 좋은 종목과 수익률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선물 급등의 정석이라는 저의 도서가 되죠. 여기에는 지금 우리 차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 기술적 분석에 대한 자료들 제가 직접 써놓은 그런 노하우들이 쭉쭉쭉쭉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온라인 방송에 찾아오신 분들께 또 수익을 마구마구 좀 퍼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들어오시고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 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책 안에 QR코드도 있습니다. 그러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교과서에 맞춰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동영상 강의들도 같이 재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만들어 놨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은 1권이에요, 1권. 그리고 1권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몇 주가 안 남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2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달 뒤에는 또 이제 제 3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건데, 그런다고 하면은 제 기본편 1권은 한정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리즈로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참여 방법 참고하셔서 들어오시고 거기에서 이제 신청합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운영자 분께서 모든 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그 방송을 할 때는 좀 많은 선물들을 항상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는데 많이 좀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항상 좀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오고 항상 좀 퍼드리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랑 같이 좀 소통을 하시면서 좋은 내용들과 제가 제시드리는 많은 또 종목들에 대한 수익들 이런 것들을 실제 여러분들 계좌에다가 딱딱딱딱 잘 꽂아서 가져가시고 또 좋은 결과치들을 실제로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 스포를 해드렸죠. 저는 오늘 통신 장비 종목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지금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강의 안에서는 제가 관심 있게 볼 만한 예시 종목들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끼는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우리가 6G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단 한 종목을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단 한 종목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원픽 종목은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뉴스 기사가 나왔죠. 이재용 회장의 새해 첫 경영행보는 6G, 새 기술 확보에 생존이 달려있다. 이렇게 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CES 2024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이재용 회장이 삼성 리서치 센터를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6G 기술 개발의 뭐 현황, 그 다음에 미래 전략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CES에서 부각이 된 거는 로봇주들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고 이재용 회장이 부각을 했었던 6G 관련된 종목들은 지난주 목요일 이때부터 수요일 이때부터 이제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되고 급등을 좀 일으켰죠. 오늘 제가 특징주로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에요. 지난주에 한번 뉴스가 처음 나왔었을 때 부각이 되고, 이게 단발적 이슈로 부각이 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상한가는 못 갔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없이 쉬어가는 구간을 한번 보여주더니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나오고 상한가까지 또 기록을 하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런 액션들이 나왔죠. 그래서 에이스테크는 상한가를 갔고요. 거기에 이제 같은 테마에 속해 있는 통신 장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얘기를 하면은 많은 이제 뭐 시청자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에 찾아오시는 그 무료 투자자분들 뭐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에이스테크를 하면은 약간 좀 기분 좋은 느낌들보다는 되게 좀 슬픈 현실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5 종목들이 굉장히 흥행을 많이 했었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좀 과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인기를 끌는 그런 끝물에 좀 많이 이제 집착을 하시고 매수를 타오고, 그 다음에 이제 끝물에서 이제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좀 장기간 물려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뭐 5G 관련된 종목들을 좀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께도 오늘을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들으시면 충분히 좀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돌아가서 그럼 이제 이 통신장비 종목이 왜 부각이 될 것이고 왜 오늘 강조를 하는데 이런 배경들을 좀 처음부터 한번 좀 뒤집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과거의 기사입니다. 과거의 기사. 제가 이제 굉장히 좀 기억이 나는 그런 기사고, 제가 과거에 이제 5G 종목을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런 이제 매매들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2018년도 11월, 12월, 2018년도 연말쯤에 나왔던 이제 뉴스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는 CES 2019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상 CES는 올해도 이제 1월 초에 했잖아요. 연초에 하다 보니까 2019 CES를 앞두고 이제 연말에 이제 그 뉴스 기사가 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CES의 그 주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5G였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뭐 SK, KT처럼 주요 이제 그 통신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버라이즌이라는 기업의 CEO가 기조 연설을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5G가 상용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눈앞에 다가와 있는 뭐 사물 인터넷이라던가 로봇 AI라던가 뭐 VR 기술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미래 기술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현실적으로 다가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만들고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는 5G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진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5G의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와 그 다음에 진행을 좀 밟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핫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그 2019년도 이후부터 대세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5G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1년이 지난 2019년도, 그 다음에 1년이 조금 더 지나간 2020년도까지 해서 바닥에서 고점까지 대략 1000% 가까운 90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모멘텀이 됐었고, 5G 상용화를 기다리는 그 시점에서 시장의 관심은 굉장히 크게 이제 발현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과거에 몇 프로가 올랐네, 이거는 사실 그렇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큰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테마가 움직이는 거는 항상 투자자들의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기대감들이 많이 모이면서 매수세를 불러일으키고, 그 매수가 매도의 우위를 계속, 매도보다 우위에 계속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게 이제 뭐 우리 주식 종목이고 그 다음에 뭐 테마주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9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오이솔루션 말고 그 다음에 KMW라는 종목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900%를 더 올라갔습니다. 93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거에 이런 액션들이 있었고, 이 테마 자체가 건들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야 라는 인식들이 투자자들한테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음 모멘텀의 순환이 되고 다음에 이제 순환 차례가 온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보여줬었던 이런 강한 액션들이 더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고 그 테마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섹터와 다른 업종들보다 변동성이 세게 나오죠. 재료가 한번 터지면은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상한가도 잘 나오고 연속적인 급등 랠리들도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2018년도 이후에 제약주들이 흥행했었던 것들을 눈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었을 때 그 기대감이 증폭이 돼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테마들이 다 그래요. 과거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한번 끼를 보였었던 종목들은 추후에 동종 테마의 사이클이라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되었었을 때 증폭이 돼서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래 이제 자막을 보시면은 5G 관련된 재료가 그 당시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900% 이상, 1000% 가까운 상승률들을 많은 종목들한테 보였습니다. 오이솔루션, 그 다음에 KMW,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뭐 에이스테크,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 재료가 됐었던 5G였고, 그 다음에 이 재료가 다음 순환매를 타는데, 이 산업의 사이클 흐름에 맞춰서 이번에는 충분히 더 강한 재료가 될 수 있는 6G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과거에는 굉장히 좀 잘 나갔었던 그런 5G 종목들이었죠. 다음 화면 볼게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좀 아쉬운 그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고 900%를 먹었으면은 너무나 좋았을 텐데 뭐 그렇지 못하신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셨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2019년도 4월 달에, 우리나라가 이제 또 통신 강국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뭐 굉장히 뭐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 약간 좀 자존심 싸움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약 2시간 정도가 빠르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을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5G의 상용화를 기다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엄청나게 올라갔다 보니까 이제 5G가 상용화가 되는 그런 시점부터는 실제로 아니면 뭐 5G 폰이 나오는 그 시기가 가까워지고 도래가 되었을 시기에서부터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지? 그 다음에 더 기대할 재료가 이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 소진이 조금씩 좀 됐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재료가 소진이 되면서 전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락 추세를 좀 깊게 좀 받아 내렸었죠. 그래서 재료가 소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년 정도의 하락 추세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4년 정도의 하락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단기간 안에 900%의 상승률을 끌어올렸었던 거품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소진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G 종목들한테 그 당시 아쉬웠었던 점들이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기대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대감은 어마어마했어요. 앞으로 이제 5G가 상용화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미래 산업들이 진짜 현실이 되는 거 아니야? 뭐 메타버스라던가 뭐 VR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좀 만들어진다. 이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끌어올렸었는데 막상 5G가 상용화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용이 되는 시점들 그런 부분에서부터 기업의 실적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같이 올랐었던 통신장비 기업들이 실적이 좀 많이 내려왔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좀 거기에 이제 같이 기업들이 이제 가치 성장을 같이 하지는 좀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거품을 좀 빨리 빼는데 한 가지 좀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는 우리 그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KMW라는 종목의 그 실적표를 한번 까본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과열된 상황에서 실적이 받쳐주질 못하고 이제 적자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됐었던 거죠. 제가 요즘에는 이제 뭐 바닥에서 보이는 실적주들을 강조를 드렸었던 것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거품이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역으로 흘러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목을 잡고 그동안에 이제 거품들을 좀 많이 깨는 그런 과정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좀 뭐 매출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부담을 좀 많이 받기도 했었죠. 다음 화면이요. 그래서 에이스테크의 재무제표도 보시면은 여러 이제 좀 실적이 좀 아쉬웠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그 다음에도 이제 막 유상증자가 나오고 좀 뭐 채무상환 자금을 좀 마련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5G 종목들이 과열되었었던 5G가 보여줬었던 좀 아쉬운 그런 좀 양상이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졌어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고 그게 뭐 1개월, 2개월 반영이 된 게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모든 거품들을 쫙 좀 빼고 있는 그런 단계들을 저는 겪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자, 그리고 뭐 한 가지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5G 폰을 지금은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LTE 폰에서 5G 폰으로 처음에 넘어왔었을 때 엄청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5G 폰을 쓰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건가? 이게 지금 굉장히 좀 획기적인 변화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세계 최초 상용화는 우리나라가 성공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뭐 이용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세계적인 점유율이라던가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이제 까보니까 중국한테 좀 밀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렇게 좀 성능이 좀 좋지 기대 이하의 흐름이었다라는 평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5G 관련된 종목들은 그 당시에 이제 좀 재료를 다 소진을 하게 된 상황이 됐죠.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인데 2023년도 12월 29일 5G 강자 하웨이에 우리나라는 두 손이랑 두 발을 다 들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뉴스 기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다룰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6G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좀 전화위복이 되고 더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이런 이제 그 좀 추가적인 이슈들, 뭐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수주를 세게 한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인도에서 뭐 생산 장비 공장을 추진을 한다라던가 이런 이제 좀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5G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좀 재탕이 되고 삼탕이 되는 5G 안에서의 이슈만 가지고는 주가를 들어 올리고 추세를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데는 좀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에이스테크의 다음 차트를 좀 길게 늘어뜨린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흥행했었던 시기 이후로 이렇게 좀 하락 추세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반짝 반등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 보셨던 뭐 이제 인도발 수주라든가 미국발 수주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 정도의 모멘텀으로는 이제 추세를 좀 완전 바꿔버리기에는 좀 힘이 들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2019년도에서 2020년도, 2021년도가 오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었던 이 바닥 위치와 현재 바닥 위치는 굉장히 좀 비슷한 위치까지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아서 거품이 깨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실적 악재로서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저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 추세가 아래쪽으로 향하다가 지금은 횡보하는 시기가 1년이 뭐 가까워지게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가격적인 저가 메리트는 나왔고 과거에 있었던 1000%를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보여줬었던 거품들은 충분히 빠져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가 메리트가 있고 순수한 그 다음에 담백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보여지는 이런 지금 거래량의 이동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5G가 잘 올라갔지만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들도 한번 안내를 드렸죠. 그럼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럼 우리가 이 통신 장비 종목들, 통신주의 주가 상승을 일으키려고 한다면은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는 충분히 많이 거품이 빠졌고 충분히 바닥까지 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제 돌려주고 빠질 만큼 다 빠진 종목들이 윗공간을 멀리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승 포인트들이 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죠. 자 일단은 뭐 실적으로 부각이 못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나아준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또는 5G 상용화 이슈가 됐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5G가 상용화 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불었던 것처럼 그거랑 동등한 위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센, 더 큰 그런 재료성 모멘텀들이 붙어준다라고 하면, 초강력 모멘텀이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통신주의 주가 상승과 추세 전환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거를 먼저 기대해야 되느냐? 전자보다는 지금은 후자에 가까운 모멘텀과 재료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대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과거에 5G가 상용화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1000%의 상승률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모멘텀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5G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5G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새로운 초강력 모멘텀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볼게요.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 이번 주에 주가의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게 했었던 뉴스죠. 아까 봤었던 이재용 회장의 새 첫 경영 행보는 6G 새 기술 확보에 생존이 달려있다. 윗 기사의 제목을 보면은 삼성이 AI 길목 기술 연구는 5년째 6G 표준화 주도권을 노린다. 그래서 이재용이 힘을 주고 있는 삼성의 6G 이런 게 이제 타이틀로 걸리고 있고 시장에서 부각이 하나하나씩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매년 혹은 이제 연초에 앞으로의 이제 뭐 투자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연구 개발 방향이라던가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재용 회장이 직접 몸으로 나서서 액션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삼성전자발 모멘텀이 과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웬만한 종목들이 바닥에서 100% 이상씩 올라가고 했었을 때도 메타버스에서 삼성전자가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M&A를 추진하려고 한다.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몇백 프로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음 장을 보면서 예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뉴스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 몇 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으로 다뤘을 때를 한번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연구와 투자 방향은 업종과 테마에 항상 급등 신호탄이 되어 왔으니까.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과거의 뉴스예요. 이거는 2021년도 뉴스고 아래 거는 2020년도의 뉴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삼성에서 AI,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요쪽 시장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막 시작하는 뉴스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뭐 M&A를 추진한다라는 뉴스들도 있었고, 이 아래쪽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재용 회장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었는데, 이제 그 세계에 좀 유명한 뭐 인공지능 로봇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석학들을 직접 발품을 팔고 직접 찾아가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영입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부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확 키운다. 삼성봇 양산을 추진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로봇 팀을 이제 뭐 개발팀의 뭐 위치를 좀 새로 잡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뉴스 발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몇 억 몇 조 가량의 뭐 투자 계획들도 발표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2021년도를 보냈고 2022년도를 보냈고 2023년도를 보냈고 지금 2024년도가 됐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다음 화면 볼게요. 뭐 로봇주들이 엄청 많이 부각이 됐죠. 그중에 삼성전자의 방향과 가장 빠르게 같이 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가 준비되는 시기들이 나오고 2년 동안 1160%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의 재료주의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모으고 지금 로봇주들이 흥행하고 2023년도에도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저도 작년에 스맥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세 자리 수익 실현을 안내드리고 굉장히 좋은 그런 실적들을 좀 거뒀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아니면 이제 LG전자의 이런 투자 방향과 참 맞물려지고 그런 트렌드를 잘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내용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흐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닥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투자 방향과 같이 갈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닥에서 준비돼서 이렇게 1000% 이상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 준비할 수 있는 테마와 이 바닥 구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업종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6G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6G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 드렸었던 그런 뉴스들, 삼성전자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됐고, 다음 뉴스를 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게 노출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노출이 되는 시점부터 시장에서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지난주부터 해서 지난주 말 정도부터 해가지고 시장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까 좀 아쉬웠던 뉴스 중에, 자, 작년 중국의 주도권을 뺏긴 5G 전철을 밟지 않게 정부가 6G 지원을 한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인프라 준비를 미리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5G에서 중국한테 우리가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던 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과거에 절차를 좀 밟지 않기 위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정부 안에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추이로 좀 푸시를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기사를 좀 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낸 겁니다. 2023년도 6월 23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6G 이동통신을 위한 글로벌 청사진 마련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 자료들을 이제 보여줬죠.
자, 여기 보시면은 통신 작업반 회의에서 6세대 이동통신, 이하 6G 목표 서비스와 핵심 성능 등의 개념을 담은 IMT 2030 프레임워크 권고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 이제 뭐 흥행하는 테마들은 항상 있고 시장에서 100%, 200%, 300% 이상 가는 시장의 테마들은 항상 나오잖아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좀 오래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수소차가 흥행을 했을 때 몇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당시에는 현대차가 수소차에 투자 계획을 막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2030 수소차 뭐 플랜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좀 먼저 앞서서 가겠다 얘기를 했는데 정부 안에서도 도와주면서 정책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보도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소차의 뭐 계획에 대한 뭐 그런 이제 발표들, 보도 자료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구체화되는 시점에서부터 수소차 종목들도 몇백 프로의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랑 비슷하게 산업의 사이클을 맞이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6G 통신장비 쪽에서 계속해서 좀 불어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화면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과기부에서 내렸었던 보도 자료입니다. 6G 경쟁력 확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 기술 개발 사업 예타 조사 통과했다.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점유율 어느 정도를 목표하고 이렇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정부 측에서도 열심히 도움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통신 장비 종목들을 새로운 눈으로 한번 봅시다. 과거에 잘 올라갔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실적 부담감이 있어서 많이 빠졌어.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떤데? 자, 다음 화면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많이 올랐었고 10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었고 하방 조정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닥을 보세요.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드렸던 에이스테크가 좋다라고 에이스테크는 이제 예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오고 매물대 뚫고 올라갔었을 때 그 당시의 거래량보다 지금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이 훨씬 더 강력하고 임팩트 있고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라는 게 항상 대추세가 바뀌는 초입부 시점에서 파워와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1년, 2년, 3년 동안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내려왔었는데 이게 추세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추세를 바꾸려고 한다면은 추세가 바뀌는 꺾인 구간에서 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겠죠. 아직까지 정확하게 꺾여서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그 꺾으려는 파워들이 거래량에 많이 동반이 되면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6G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꾸 우리 PD님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귀에다가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를 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비한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조금만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이 부족한데 종목에 대한 얘기들은 노란톡이라던가 오늘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통신장비 대표 기업들입니다. 에이스테크, 오이솔루션, KMW, 다산네트웍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기업들, 와이어블, 옵티코어, 대한광동친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종목 중에 이제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종목들, 뭐 제시를 드리고 싶은 종목들을 좀 몇 개를 골라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솔리드라는 종목입니다. 솔리드라는 종목의 주봉 차트. 솔리드가 과거에도 통신장비 업종에서 대장 역할을 했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5G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봤잖아요. 근데 이제 6G 종목을 새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 사업이고 미래 먹거리고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1000%에 도전할 수 있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1000%를 며칠 만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종목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은 저는 솔리드가 좀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현황들을 보면은 뭐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매출액이 개선이 되는 폭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죠.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적자였지만 21년도 흑자, 2022년도에 흑자 확대, 그 다음에 지금 3분기까지의 실적이 전년 연간 실적을 거의 좀 뭐 비슷하게 따라온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이 조금만 더 좋게 더해지면 작년보다 더 흑자폭의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이 같은 모멘텀으로 좀 더해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조금 좀 멀리 보신다라고 하면은 실적 측면이랑 같이 더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솔리드가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다산 네트워크스 일봉 차트입니다. 바닥에서 지금 이 6G 통신 장비들이 순환매를 보이는데 짧게 좀 단기성 매매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무료 방송에서. 자, 다음 다산 네트워크스랑 마찬가지로 기가레인도 단기적인 순환매 관점에서는 일봉상 차트의 위치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자, 다음 화면 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의 숙제, 가장 중요한 임팩트. 만약에 저조차도 그럼 6G를 지금부터 투자를 할 거야. 종목을 다 돌려보고 엄선된 종목, 가장 좋은 종목을 골라서 6G의 미래는 확인을 했어. 그리고 이제 뭐 내년이면은 이제 5G 플러스 혹은 뭐 이제 5.5G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될 거거든요. 6G에 상용화는 아직 한 2, 3년이 남았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그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뭐 100%, 200% 넘어서 과거처럼 뭐 1000%의 상승률에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가지 좋은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종목을 픽했습니다. 오늘의 숙제이기도 하죠. 과연 어떤 종목을 1순위로 봐야 될까? 근데 이 종목을 봤었을 때는 저는 단기적인 맥점으로서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성장성에서도 가장 매력을 느끼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의 차트가 지금 과거의 언덕 매물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열리면은 윗공간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럼 재료가 더해지는 시점에서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 히든 종목을 관심 있게 가져봐야 되는 이유, 제가 그거는 과거의 결과치로 보여드렸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방송에 나오고 히든 종목을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소개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료 종목으로 제시드렸던 로보는 하루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날 17%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오는데 한 이틀씩 이렇게 걸러서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2자리 이상의 수익률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로보도 마찬가지고 스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수하고 음봉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날 2자리 이상의 상승률 나와서 뭐 10% 단기적인 수익도 이틀 만에 꽂아드렸죠. 그리고 물론 음봉이 나오긴 했었지만 제가 노란톡에서 정확하게 이제 매도 시점을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TA항공 같은 경우는 한 주를 거슬러서 갑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두 자리의 수익률이 나왔는데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상승률이 더 올라와서 20%대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시드렸던 종목이 물론 100% 이상의 수익률을 멀리 보고 가져가지만 단기간 안에 불과 나오는 이틀, 3일 안에서도 급등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종목도 저는 충분히 자신 있고 충분히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의 차트의 흐름을 보니까 아까 제가 제시드렸던 이 맥점을 넘어준다라고 하면은 여기만 넘어준다라고 하면은 상반까지 단기간 안에 열려있는 공간이 대략 140% 정도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중단기 관점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눌림목에서 조금씩 좀 장기 투자로 매수를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140% 열려있는 구간을 돌파하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바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을 보시면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최근에 이 시장에서 부각이 덜 된 종목들, 신생아 종목들이 상한가가 잘 나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통신 장비에서 아니면 이제 이 5G, 6G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부각이 아직 덜 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들이 가장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고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억을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은 힌트들이 1번, 2번, 3번, 4번 많은 거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종목으로 설명드리고 제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결과로 검증을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이 얘기하죠. 제 히든 종목 오늘 바로 안 받아가시면 다음 주에 제가 왔을 때 후회 많이 하실 거라고. 그동안에 많은 후회들 하셨을 거고 제가 오늘도 이 종목으로 시원하게 한번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제가 이 종목 공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빨리 넘어갔었던 못다한 이야기들도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5일 월요일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기회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6G 통신주 수업 듣고 오셨는데요. 4년 만에 돌아오는 1000% 재료 수혜주 정말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치시면 메뉴 상단에 링크 보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요,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전문가님들 얼굴 밑에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은 무료 방송 바로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